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소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곳 충청도 작은 소도시에 내려온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남편과 나,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노동. 우리 마트는 동네 끝자락에 붙어 있는 작은 편의점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마트입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가끔은 밤 11시에 문을 닫기도 합니다. 요즘은 손님이 줄어 9시에 문을 닫는 날도 많습니다. 남편은 늘 말합니다. 여보, 그래도 뭐라도 하고 있으니 괜찮은 거지.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다잖아.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말 속에 어떤 단단한 체념과 어떤 자책이 섞여 있는지.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남편의 허리는 더 굽어갑니다. 요즘은 박스 몇 개만 옮겨도 한참을 벽에 기대시곤 합니다. 저 또한 손목은 몇 년째 시큰거리고 무릎은 계단 한 칸만 올라가도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프다라는 말을 서로 자제합니다. 한 명이라도 기운이 빠지면 마트 전체가 무너지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우리에게는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2학년. 친구 따라 학원을 몇 번 옮기기도 하고 시험 성적에 울고 웃기도 하고. 평범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입니다. 요즘 아들은 서울 쪽 대학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특히 공대 쪽을 가고 싶다며 자료도 찾아보고 선배한테 물어보기도 하면서 조금씩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입니다. 엄마, 혹시 나 서울에 있는 대학 가게 되면 기숙사는 어때? 비싸? 많이 비싸진 않아. 방법은 다 있지. 저는 그렇게 말해줬지만 속에서는 말이 달라집니다. 억울하게 비싸. 경쟁도 많고 무엇보다 너를 위해 집 하나 마련해줄 여유가 없는 게 그게 너무 미안해. 아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남편이 소형 아파트를 알아본 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대학을 간다면 기숙사 자리가 매번 불안정할 수도 있고 자취방을 계속 전전하는 것은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아파트가 노후에 우리가 쉴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몇 달 전부터 이미 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마트를 오래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고, 온라인 주문 때문에 손님은 줄고 있었으며, 일의 강도가 나이와 맞지 않게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부동산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서울 그 동네는 저축한 거랑 대출 좀 받으면 갈 수 있을 것도 같아. 아들이 원하는 대학과도 가깝고, 우리 힘닿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 같아. 우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인터넷으로 집을 찾아보고 서울까지 몇 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작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좁아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단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마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도피처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그냥 언젠가 늦잠도 한번 자보고 허리 아픈 날은 쉬어도 되는 그런 삶의 흔적 같은 공간이길 바랐습니다.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유튜브,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점 찍어둔 아파트 가격을 찾아보며 제발 내가 살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5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실거주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뉴스를 보고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뉴스 화면을 붙잡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죠. 이제 못 사겠네. 남편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몇 달 동안 준비했던 모든 노력이 손바닥에서 빠져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난 느낌이었습니다. 대책이 발표되고 며칠 후였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제 오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그 뉴스 봤어? 우리 동네 아파트 또 올랐대. 진짜 웃기지 않아? 아휴, 역시 서울은 서울이라니까. 너도 그때 조금만 무리해서 샀으면 지금 엄청 벌었을 텐데. 친구는 아무 악의 없이 말했습니다. 그냥 자기 집이 오른 게 신나서 이야기한 거겠죠. 부러워하는 마음을 나에게 털어놓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지방 살아서 못 올랐잖아. 너희는 기회도 없지. 우리 동네는 잘 되니까 너도 좀 배워.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주방 싱크대 옆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걸까? 그리고 그날 밤 남편과 둘이 마트 계산대를 정리하는데 문득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집 사는 거 우리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네. 그 말은 씁쓸한 웃음에 가까웠지만 저한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부동산 앱을 보면 서울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오르는 것 같고 온라인에는 동작구, 마포구, 성북구 값이 계속 오르네 내리네 호들갑이지만 우리 지역은 6개월 동안 시세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누가 사지도 않습니다.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 네이버 쇼핑, 동네 배달 장보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님을 빼앗아갔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야. 그냥 시대가 바뀌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무서워졌습니다. 경쟁이라면 이길 방법이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시대 변화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요즘 저는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마트를 계속하기에는 몸이 너무 힘들고, 온라인 경쟁은 감당이 안 되고, 서울집으로 미래를 바꿔보려던 계획은 막혔고, 지방 아파트는 오르지 않고, 아들은 서울을 꿈꿔가고,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선택해도 대체 이게 맞나? 라는 불안이 앞섭니다. 가끔 남편과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걸까? 아니야. 뭔가 방법이 생기겠지. 하지만 그 뭔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와중에도 아침마다 남편은 먼저 가게 문을 열고 저는 늦게 일어난 아들이 등교하며 내는 발소리를 듣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이 한마디가 저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다. 남편에게는 언제든지 기대도 되는 아내이고 싶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너무 흐릿하고 마음은 자주 무너지고 눈앞은 계속 어둡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는 서로를 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단단함인지 그냥 버티기인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제 감정이 다시 떠오르고 다시 무겁게 가라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족을 위해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앞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이 질문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건강하고 적지만 알뜰히 모은 돈과 내 집 한 채 있다는 것에 만족하려 합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 재테크의 꿈은 간직하고 있지만요.